먼저 이제 위험물의 성립 및 취급 방법 넘겨보시면 인류위험물입니다. 위험물은 인류위험물부터 육류위험물까지 6가지 위험물로 구분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인류위험물은 뭐냐? 모든 인류위험물은 바로 산화성 고체위험물이에요. 저희가 지금 객관식 공부하고 있는 거죠. 객관식 공부하고 있으니까 모든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다. 인류위험물은. 그러면 산화성이라는 게 뭐예요? 산소 공급원, 뭐 다 아시죠? 그 정도는. 그래서 산화성이라는 것은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는 고체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액체, 기체, 고체를 우리가 말할 때 기준이 어느 때를 가지고 말해요? 지금 딱일 것 같아요. 1기압 20도씨에서 봤을 때 액체냐, 기체냐, 고체냐를 보는 거죠. 1기압을 상압이라고 하고 20도씨를 상온이라고 하죠. 보통 뭐 책 보다 보면 상온, 상압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1기압 20도씨를 말한다. 1기압 20도씨에서 인류를 보면 전부 다 뭐라고요? 고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태가 액체, 기체, 고체가 있는데 위험물은 일단 기체는 없습니다. 1기압 20도씨에서 기체인 거는 뭐라고 그래요? 가스라고 말하죠. 가스. 가스는 가스인 것이지 위험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물은 액체 아니면 고체만 있는데 모든 인류위험물은 전부 다 어떤 고체다라고 말하는 거고, 시험은 결국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옳은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물어보는 거죠. 근데 내가 인류 딱 문제를 봤더니 다음은 인류위험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겁니까? 잘 나가다가 인류는 액체입니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틀렸죠. 모든 위험물은 고체예요. 인류위험물은. 그 다음에 모든 인류위험물은 뭐라고요? 산소 공급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위험물이 다 가연물인 줄 알아요. 근데 위험물 중에 인류하고 육류위험물은 가연물이 아니라 산소 공급원이에요. 나머지 2, 3, 4, 5, 6위험물이 가연물이고. 그럼 우리 공부하신 것처럼 인류위험물을 취급할 때 뭐랑 함께 하면 안 되겠어요? 얘가 산소 공급원이니까 가연물과 멀리 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뭐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요 키워드 딱 5자인데 이것만 알아도 모든 인류위험물은 어떻구나라는 걸 대략은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대부분은 다 교재에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거 찾으시면 되고 교재에 없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어디다 쓰시면 될 것 같아. 제가 가급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재에 있다 없다. 그죠? 자, 요거 교재에 있죠. 자, 그럼 인류위험물은 어떤 것들이냐? 제일 중요한 건 요 표예요. 여러분들 실기시험까지 준비하시려고 하면 요 표를 암기하셔야 돼. 암기. 어때 우리 필기만 붙는다고 쭉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인류위험물은 위험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고 있어요. 아무래도 위험성이 큰 것을 1등급이라고 하게 되겠죠. 1등급. 위험 등급 1등급. 그러면 1등급이면 불에 잘 타는 거예요? 아니면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잘하는 거예요?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잘하는 거겠죠. 가연물이 아니니까요. 가장 위험한 건 1등급이고 가장 위험하지 않은 건 3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시험은 가급적 어디께 나오겠어요? 1등급 위주로 나오겠죠. 물론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3등급까지 전부 다 암기하려고 하시겠지만 우선순위는 1등급부터 암기하고 3등급도 나중에 암기해야 되겠지만 중요도는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험등급 1등급에는 4가지 위험물이 있습니다. 아주 두고두고할 거예요. 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이 4가지가 위험등급 1등급이고 지정수량도 필히 암기하셔야 돼. 지정수량. 아직 우리가 이제 과목이 막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할 텐데 지정수량이라는 것은 누가 정하는 수량이에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고요. 지정수량보다 적은 양의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뭘 적용받아요?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은 소방 3분법이 뭐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법. 그 안에 국가화재안전기준이라고 유명한 게 있잖아. 그래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국가화재안전기준, 다시 말하면 소방 3분법에 의해서 취급하는 것이고,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정수량은 꼭 암기하셔야 돼. 지정수량 이상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위험물 안전관리법 공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이것보다 적은 양은, 만약에 아염수산 염류가 20kg 있다. 그럼 지정수량이 50kg이니까 20kg밖에 없으면 지정수량 미만이죠. 이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아니라 뭐라고? 소방 3분법 또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취급하면 되는 거고, 지정수량 이상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공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정수량 미만이면 누가 관리하면 되는 거야? 누가 관련돼 있어요? 소방설비 기사 관련돼 있는 거죠. 소방이니까. 지정수량 이상이면 위험물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이 취급하는 건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미만이면 쉬운 얘기로 소방설비 기사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정수량, 자, 위험등급 1등급, 지정수량 전부 다 얼마다? 50kg씩입니다. 그죠? 이따 할 거예요, 다시 한번. 2등급에는 브롬산 염류, 요드산 염류, 질산 염류. 2등급이죠? 3개인데, 지정수량 300kg. 그죠? 3등급에는 과망간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가 있는데, 지정수량 1000kg.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 쭉 나와 있죠. 그죠? 이따가 한 번씩 쫙 볼 겁니다. 수업을 아주 꼼꼼하게 잘 할 거예요. 수업을 뭐, 꽤 길게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이 표가 제일 중요하구나.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암기되는 건 아니겠죠? 1류부터 6류까지 이런 표가 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하셔야 2차 때까지 매우 중요한 거니까. 이 과목이 2차의 가장 메인 과목이죠. 지금 이 과목이. 그래서 뭐 지금 1차를 준비하고 있지만 2차까지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가장 열심히 할 과목이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인류 위험물에 대한, 이건 우리 교재에 없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쓸 것도 없어. 간단하게 쓰면 돼. 자, 화합물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물질, 분자, 똑같은 말입니다. 물질이나 분자나 화합물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물질이라고 할게요. 자, 물질 상태에서는 매우 안정하다. 안전하다는 말이죠. 안정하다. 우리가 어떤 화합물이 앞으로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이 물질이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안정하다라고 말할 거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안정하다고 말할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물질 상태에서는 매우 안정하니까 위험성이 없다라는 말이죠. 물질 상태에서는. 화합물, 다시 말하면 물질이죠. 자, 물질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고체 물질입니다. 자,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하려면 물질 안에 뭐가 있어줘야 돼? 산소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질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산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고체 물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분해자, 얘는 그러면 물질 상태에서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데 어느 때 위험하다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물질이 분해 반응했을 때, 분해 시에 산소를 방출해서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한다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취급하면 되겠어? 그냥 물질 상태로만 놔두면 안전한데, 분해가 되면 분해할 때 산소가 나오니까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해되지 않도록만 하면 됩니다. 분해되지 않도록만 하면 돼. 예? 이 물질 그대로 놔두면 돼. 자, 우리 분해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분해가 무슨 분해야? 열분해죠, 열분해. 열, 에너지를 가한다. 그죠? 예, 막 온도를 높여준다. 에너지를 가한다. 그래서 가열, 충격, 마찰,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 접촉을 피해줘야 된다. 왜? 가열하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마찰, 분해 촉진하는 물질과 접촉되면 분해하기 때문에 위험해집니다라는 거야. 말은 길게 했지만 너무나 단순해. 뭐죠? 물질 상태에서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어요. 근데 그 물질 안에 뭘 가지고 있어? 산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면 튀어나와? 분해하면, 쪼개지면 그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해되지 않도록만 취급하면 돼. 그죠? 네. 근데 분해되지 않도록 하려면 뭘 피해줘야 돼? 가열하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마찰을 가하거나,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점화원의 기능을 하는 것들을 피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소방 내용을 알고 계시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하게 될 텐데. 자, 요게 인류위험물에. 자, 나한테 이거 쓰라고 하는 거야, 안 쓰라고 하는 거야? 필기 때는 이거 쓰라고 하지 않죠. 그냥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인류위험물은 딱 하나. 물질 상태로만 내버려두면 되겠네. 얘 뭐 괜히 뭐 발로 차고 다니다가 에너지 얘가 그냥 열받아가지고 분해되지 않으면 되겠네. 설령 분해가 된다 하더라도 주변에 가연물이 없으면 위험성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산소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가연물이 없으면 위험성은 없는데 혹시 가연물이 있다 하더라도 분해만 하지 않으면 위험성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소화 방법. 원래 우리가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소화 방법은, 소화는 원래는 무엇을 기준으로 소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가연물이 뭐냐에 따라서죠. 그죠? 예. 가연물이 뭐냐에 따라서 소화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데, 보통 시험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인류위험물에 화재 발생했습니다. 소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가연물이 목재냐, 휘발유냐, 뭐냐에 따라서 물어보면 가연물에 따라서 소화 방법이 결정이 되는데, 출제자가 인류위험물의 소화 방법이라고 물어보면 할 수 없이 가연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류위험물만 가지고 말해줘야 되겠죠. 방법이 없잖아, 그죠? 예. 자, 인류위험물은 뭐 하면 돼요? 분해만 하면 되잖아. 분해시키지 않으려면 열을 가하면 분해가 되니까 열을 낮추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열 낮추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물 뿌리는 거죠. 물론 물을 못 뿌리는 것도 있지만 인류위험물은 물을 뿌려도 별 위험성이 없어. 그럼 물 뿌리는 거죠. 그러면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로 하면 되겠습니다가 대표적인 소화 방법이에요. 소화 방법.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취급하다 화재 발생했다.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그게 핵심이겠죠. 그런데 꼭 위험하다 알겠지만 그런데 꼭 어느 하나가 조금 삐딱한 애들이 있어. 역시 인류위험물에는 뭐가? 무기과산화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무기과산화물은 안 된다는 거야. 물을 만나면. 물이 안 되면 뭐도 안 되지 보통? 가스계 소화액계도 안 되죠. 물이 안 되면 가스계가 뭐야? CO2, 할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럼 뭐밖에 못 써요? 건조사, 팽창질석 진주함으로 덮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죠. 그죠? 네. 자, 여기 무기과산화물은 이따 또 하겠지만 앞에 있으니까. 자, 무기과산화물 합성어입니다. 자, 뒤에서부터 볼까? 산화물이 뭐야, 산화물? 산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산화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흔한 게 뭐야? H2O, CO2, 또 뭐가 있을까? 이 정도만 할게. 많이 씁니다. 이거 누가 봐도 H2O 물이고요. 누가 봐도 CO2입니다. 근데 갑자기 얘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제 밤을 새가지고.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대답은 해야 되는데. 산소 가지고 있죠? 그럼 그냥 산화물 이렇게 말하면 돼. 산화물. 산화물은 산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산화물이라고 하고요. 탄소를 가지고 있다. 그럼 걔는 뭐야? 탄화물이라고 그래. 탄화물. 그 다음에 염소를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고 그래? 염소화물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수소를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고 그래? 수소화물이라고 그래. 그죠? 네. 이렇게 말을 보통 화학에서 쓰는데, 다른 것들은 거의 우리가 잘 안 쓰고, 산화물이라는 말을 꽤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화물이구나. 산화물은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모두 말할 때 산화물. 탄화물은 탄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말할 때 탄화물. 염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 말을 염소화물. 수소는 수소화물. 여러 가지가 또 더 있는데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산화물입니다. 산화물. 산화물인데 산소를 과하게 가지고 있다. 과하게 가지고 있다. 자, 원래는 요렇게 나중에 하겠지만 원래는 수소와 산소가 만날 때는 이렇게 2대1로, 여기는 원래는 1이 있는 건데 1을 안 쓰는 거죠. 2대1로 결합을 해야 안정적인 정상적인 물질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붙었어. 이렇게. 그럼 얘는 뭐야? 산소가 과한 거죠. 그 이름이 얘가 과산화물이라고 말하면 돼. 과산화물. 그런데 정확한 이름이 뭐야? 과산화수소라고 말하는 것이긴 하죠. 보통은 얘가 정상적인데 하나가 더 붙으면 과하게 붙었잖아. 뭐가 과하게 붙었어? 산소가. 그럼 이름이 뭐야? 과산화물이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산소를 가지고 있는 산소를 과하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뭐랑 결합하고 있다? 무기랑 결합하고 있다. 자,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크게 구분하게 되면 무기물과 유기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기물, 무기물, 유기물을 유기화합물이라고도 하죠.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비금속이라고 말합니다. 비금속. 무기화합물은 금속이라고 말해요. 그럼 얘는 다른 말로 뭐야? 무기니까 금속 과산화물이라고 말해도 된다 이거죠. 무기과산화물, 그죠? 예. 무기과산화물. 자, 그러면 그럼 앞으로 다른 여러분들 소방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안 했으면 나중에도 계속 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속이라는 금자만 나오면 절대 뭐 쓰면 안 돼? 물 쓰면 안 되고 가스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무기라는 말 안에 뭐가 있는 거지? 금속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금속이라는 말이. 그래서 무기과산화물은 금속과산화물이기 때문에 물을 쓰면 안 되는 거네요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는 다 됐죠? 예. 뭐 간단합니다. 그죠? 일리움을 어떻게 추파하면 돼요? 분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말 핵심이라는 거지. 분해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위험성이 없어요. 뭐 설령 분해된다 하더라도 주변에 가연물이 없으면 위험성이 없습니다. 우리 그냥 들으면 다 이해는 됩니다. 이제 그걸 내가 집에 가서 암기할 게 몇 개 생겨 오늘 공부 끝나고 나면 암기는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것이고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연물의 특징 및 소화 방법인데 인류유연물의 공통성질.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따 볼게요. 아염소산 염료하고 여기 불옴산 염료하고 뭐는 달라요? 첫 번째 물질은 다르죠. 두 번째 뭐도 달라? 위험 등급이 달라서 아마도 1등급이 뭐가 쉬운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조금 했으니까 분해가 쉬운 거예요? 불에 잘 타는 거예요? 분해가 쉬운 거죠. 얘는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분해가 되는 거고 얘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고 얘는 분해가 잘 안 되는 애라고 보면 돼. 인류유연물의 위험성은 분해의 용이성으로 따졌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가 분해가 제일 잘 돼. 자, 어쨌든 얘랑 놓고 보면은 분해에 대한 부분은 얘가 조금 더 쉽게 분해가 돼서 위험하지만 전체적인 개념은 어때요? 비슷하다는 거지. 비슷해요. 그죠? 예. 앞에 분, 뒤에 분 놓고 보면 비슷하게 지금 위험을 공부하러 왔어요. 단지 이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뭐를 좀 공부를 조금 하고 왔나? 안 하고 왔나 차이가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그거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래서 인류연물에 일단 요거를 보고 이거를 물으나 거의 비슷할 거다라는 거야. 단지 우리가 1등급을 알고 3등급을 알면 얘가 좀 더 분해를 잘하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정수량이 적은 것이네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 그냥 거기 앉으시면 돼요. 예. 예.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게 지금 교재에 있는 걸 보시면 돼. 교재에 있으니까요. 그죠? 자, 됐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것도 교재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통 성질이. 자, 대부분 무색 결정 백색 분말로서 비중이 1보다 크다. 그죠? 자, 제가 아까 인류는 고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어떤 반응이나 연소 같은 것들은 다 반응과 관련이 돼 있어요. 반응을 잘하려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반응을 잘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목재를 불에 태우는 것도 반응인데 덩치가 큰 목재는 불에 안 타니까 얘를 쪼개서 불에 태우잖아요. 반응을 잘하는데 우리가 지금 고체라고 하는 유연물이 몇 개 더 나올 겁니다. 이따가 이류도 고체고 근데 주먹만한 고체는 하나도 없어요. 다 고체인데 무색 결정, 분말. 결정이 뭐예요? 보통 설탕가루 같이 생긴 걸 결정이라고 하죠. 작아요. 분말은 분필가루 같은 걸 분말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고체라고 해서 막 주먹만한 고체가 아니라 결정이나 분말이다. 모든 유연물에 있는 고체는 그 정도 크기예요. 그래야 유연물인 거죠. 그래야 반응을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중은 1보다 크다. 자, 우리가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체인 경우하고 액체나 고체인 경우하고의 비중은 다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물에서 비중 그러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물은 액체 아니면 고체라고 했으니까 유연물에서 비중 그러면 요 비중을 말하는 거죠. 비중의 원래 뜻이 뭐라 했었죠? 중량의 비, 무게의 비였죠. 무게의 비. 자, 기체의 비중은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공기랑 비교하는 거죠. 공기랑. 자, 내가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 강의실에 프로판이 있어. 프로판의 무게를 뭐랑 비교해야 되겠어? 뭐 물이랑 비교하면 되겠어요? 프로판이 공기 중에 있으니까 프로판은 공기랑 비교해야 돼. 그럼 얘는 뭐냐? 기준 물질이 공기죠. 다시 말하면 나중에 또 보겠지만 표준 상태의 공기와 비교 이렇게 할게요. 네. 뭐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액체와 고체의 비중은 여기 있는 지금 보게 되면 목재가 있어. 고체죠? 이 무게를 뭐랑 비교하겠어요? 공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물과 비교해야지. 얘는 정확히 말하면 4도씨의 물과 비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저기서 비중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물보다 뭐라는 거야? 무겁다는 이야기죠. 물보다 무겁습니다. 라는 이야기. 물보다 무거워. 자, 미리 말합니다. 유연물 1류부터 6류까지가 있는데 모든 유연물은 물보다 무거워요. 무거워.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유연물이 몇 유연물이에요? 기름. 사료 유연물이죠. 네. 우리가 주유소 가게 되면 가솔린, 등유, 경유 판매하잖아. 물보다 그냥 그걸 사료인데 사료는 아시는 것처럼 물보다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사료를 뺀 나머지 모두 유연물은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다른 말로 보다 물보다 무겁다라는 거죠. 물보다 무겁다. 인류 유연물은 물보다 무겁네요. 그죠? 네. 대부분 물에 잘 녹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불연성이죠. 불에 타지 않잖아. 산소 공급원이니까. 그 다음에 말한 건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산화제인데요. 산화제. 근데 유연물 정도 되려고 하면 얘가 약산화제면 되겠어요? 강산해져야 되겠지. 그래서 가연물, 우리가 산소 공급원을 산화제라고 한다고 하면 가연물은 반대 개념이잖아요. 가연물은 뭐라고 말해야 돼? 환원제라고 말해줘야 되겠죠? 근데 유연물이라고 하면 산소 공급원이면 강산화제, 가연물이면 강환원제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죠? 산소 공급원은 산화제, 가연물은 환원제인데 유연물에 속하는데 약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강한 산화제입니다. 강한 환원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반응성이 풍부하죠. 유연물인데 반응성이 풍부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반응성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는 위험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유연물이겠죠. 반응성이 풍부해서 열, 타격, 마찰 또는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과 접촉하면 분해를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산소가 나옵니다라고 이따가 반응식을 통해서도 몇 번 볼 거예요. 산소가 나오는 거. 인류연물에서 제일 중요한 반응식은 뭐예요? 뻔한 반응식이야. 얘가 분해가 되어가지고 산소가 나오는 반응식만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야. 인류가 그거지 뭐 있어, 그죠? 네. 반응식, 인류다. 그럼 보나마나 물어볼 때는 분해 반응식을 물어보겠네. 이렇게 꼭 뭐가 나오겠네? 거기에 산소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 그대로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류연물의 저장 및 취급 방법입니다. 되게 똑같이 있습니다. 쓸 필요 없어요. 대부분 조회성을 가지므로, 자, 조회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물에 녹는 걸 수용성이라고 하죠. 물에 녹지 않으면 비수용성이라고 합니다. 조회성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습기에 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습기가 별로 없죠. 근데 사실은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름에는 습도가 높습니다. 습도에 녹는 걸 뭐라고 그래? 조회성이라고 그래. 자, 얘가 지금 말한 것처럼 작은 고체였는데 얘가 녹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지 않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반응성에 대한 부분을 볼 때 똑같은 물질이야. 똑같은 물질. 그러면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있다고 하면 반응성이 제일 우수한 것은 기체, 반응을 제일 안 하는 것은 고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원래는 얘가 지금 고체였어, 인류위험물이. 근데 공기 중에다가 내버려 뒀더니 습기 때문에 얘가 지금 녹아서 액체가 됐어요. 그럼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간다는 거야? 위험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조회성이 있기 때문에 습기를 만나면 녹는다. 녹으면 안 되는 거잖아. 위험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밀폐용기에 저장을 합니다. 사실은 모든 유연물은 밀폐용기에 저장을 해줘야 되는 거야. 밀폐용기에 저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유연물 하나도 없어. 뭐 똑같은 말이 밀전 밀봉한다. 뭐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인데 그 말하면 무조건 맞다고 보면 돼요. 근데 얘는 왜 밀폐하냐라고 말하니까 조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폐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모든 유연물은 통풍이 잘 돼야 돼요. 인류만 그런 게 아니라 차가워야 되죠. 뭐 온도 높아지면 위험해지는 거니까 이것도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열원이나 산화되기 쉬운 물질 및 화재 위험성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한다. 가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고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과 접촉을 피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 취급 시 용기 등의 파손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나보고 쓰라고 하면 또 그렇겠지만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그 중에 조회성이라는 말하고 아까 물에 잘 녹는다는 말하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넘겨보셔요. 자, 소화 방법.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류위험물에 화재 발생했습니다. 인류위험물에 무슨 화재가 발생해.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원래 가연물에 화재 발생하는 건데 출제자 입장에서는 가연물의 종류가 안 주어지고 인류위험물이라고 말하면 인류위험물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 아, 얘는 뭐야? 분해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뿌려가지고 냉각을 합니다. 물을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분해하지 말라고. 분해하려고 그러면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줘야 돼? 분해 온도가 돼야 분해가 되는 거죠. 자, 어떤 물질의 분해 온도가 300도씨예요. 그럼 얘를 물을 뿌려서 온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300도씨보다 높으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물불 300도 이하로 낮춰주면 어떻게 돼?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해 온도 이하로 유지할 목적으로 물을 뿌립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가연물이었다고 해보세요. 가연물이면 물 뿌려서 온도 얼마로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인화점 이하로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때는. 근데 얘는 가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화점이라는 건 없다.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럼 온도를 치면 가연물은 인화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얘는 분해 온도가 제일 중요해. 분해 온도가 높을수록 안전한 거죠. 낮을수록 위험한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 과사나 물. 무기가 금속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따가 잠깐 볼 겁니다. 주기율표를 볼 건데 아까 제가 주기율표 나눠 드렸죠. 그것도 잘 볼 건데 우리가 금속에는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이 있어요. 근데 두 개 중에 뭐가 더 위험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알칼리 금속이 훨씬 더 위험하니까 어떤 사람은 무기과산화물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무기 중에서도 알칼리 금속이 더 위험하니까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그죠?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급격히 발열하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 발열하기 때문에 물 아닌 탄산수소 염류 분말소화약제. 얘가 보통 뭐라고 말해요?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약제. 말 그대로 이름 안에 벌써 금속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들어가잖아.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약제. 건조사 등으로 피복소화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돼. 자, 일반적인 소화 방법. 일반적인 것은 물을 뿌리는 거죠. 그죠? 근데 얘 때문에 단서. 모든 인류위험물은 물을 뿌립니다. 틀렸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모두는 아니다. 얘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큰 틀은 공부 다 했어. 이 정도만 알면 인류위험물에서 50점은 맞아. 그죠? 다 했는데 이제 암기할 게 하나가 있죠. 아까 그 표는 암기하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암기하면 돼요?
네, 시험 전날까지 암기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암기하시면 돼. 자,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자, 주기율표를 볼까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학을 들어가셔야 돼. 자, 주기율표가 여러분들은 칼라로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 여기는 이렇게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 똑같은 주기율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화학 하셨을 텐데요. 뭐, 깊이 있는 화학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유형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상담 많이 들어오는데, 고등학교 화학책을 사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안 했던 화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자, 주기율표를 보니까 여기 이제 보면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 이렇게 8족을 0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교재의 주기를 보면 엄청 이게 긴 게 있어. 걔는 장주기율표인데 그것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모든 1족 원소는 플러스 1가라고 하죠. 플러스 1가. 모든 2족 원소는 플러스 2가예요. 플러스 3가고, 플러스 4가고, 플러스 5가, 플러스 6가, 플러스 7가, 얘는 0가라고 하죠. 0가. 그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제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 거꾸로 가면 얘는 어차피 똑같은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1족 원소는 둘 중에 하나야. 플러스 1가이든지 마이너스 7가이든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건데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그냥 숫자가 작은 것으로 갑니다.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다 얘는 플러스 1가로 가는 거지 얘는 2족은 마이너스 6가이기도 하지만 플러스 2가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5가이기도 하지만 플러스 3가로 가는 겁니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숫자가 똑같으니까 얘는 어디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그냥 이렇다고 보면 돼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분의 7 중에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1가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로 가고 플러스 5가로 갈 일은 거의 없고 마이너스 3가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죠? 자, 그럼 이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을 해야 되잖아. 화학 반응할 때는 뭐랑 반응해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절대 얘네들끼리는 반응하지 않아. 왜? 플러스 1, 제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은 이건 정말 뭐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극히 일부가 반응을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우선 얘네들은 두 개는 절대 반응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 플러스가를 가지고 있는 애들 우리는 금속이라고 합니다. 금속.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애를 비금속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1과 플러스 2 중에 다 이거 플러스가 금속이죠? 예. 어디가 더 금속성이 더 세요? 오른쪽. 여러분들 보게 되면 왼쪽이네. 근데 왼쪽일 때 더 플러스가 세요. 그러니까 얘가 금속이 더 세요. 자, 요 두 개 나란히 놓고 봐. 얘가 나트륨이고 여기는 마그네슘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트륨과 마그네슘 중에 어느 게 더 금속성이 세요? 그러면 나트륨이 더 세다는 거야. 나트륨이 세다. 그죠? 예. 얘네 두 개. 2족과 3족은 어느 게 금속성이 세요? 2족이 세다라는 거죠. 그죠? 3족과 4족 중에는 3족이 더 세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 얘는 왼쪽일수록 금속성이 세구나. 반대니까 여기에 0족 원소는 자, 우리가 금속 비금속을 여러분들이 뭘로 금속 비금속을 맨날 따져 일반적으로? 자석의 분야 안 분야 이걸로 따지는데 자석의 분야 안 분야로 따지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고 보통 금속 비금속의 기본적 화학적인 원리는 마이너스는 비금속이에요. 0족은 얘는 물론 얘네들이 기체니까 자석이 안 붙죠. 그러면 비금속이지만 화학에서는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에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0이니까. 그럼 역시 이제 요 두 개 중에서는 역시 비금속은 이제 뭐가 제일? 얘 빼고 오른쪽 빼고 얘가 비금속 중에서는 힘이 제일 세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6족에 그 다음에 5족에가 세다. 자, 요 두 개 중에 어디가 비금속이 세요? 얘가 비금속이 센 거죠. 그죠? 여기 중에서는
얘가 더 센 거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극일부지만 만약에 얘네 둘이 결합을 했어요. 응?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할 수도 있어요. 하면 누가 힘이 세요? 얘가 힘이 세죠. 그럼 힘이 센 애 마음대로 가잖아. 내가 힘이 센데. 그러면 얘는 뭐라고 말해?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해. 얘는 지도 마이너스 1이라도 한 방 얻어 맞는 거예요. 여기 갈 때 고개 숙여야 돼. 지가 뭐로 가야 돼? 플러스로 가야 돼. 그때가 얘가 플러스 6가로 간다라는 거지. 그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 두 개 중에, 이 두 개 중에 누가 힘을 세요? 원래는 결합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결합을 했대요. 하면 누가 힘이 세요? 얘가 힘이 세죠? 그럼 얘는 플러스 1가로 가자면 얘는 뭐로 가야 돼? 플러스 2라고 했다 한 번 얻어 맞는 거예요. 마이너스 6으로 가는 거지. 그래야 결합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같은 일족입니다. 이제 같은 일족끼리도 또 금속성이 있어요. 밑에 있을수록 금속성이 셉니다. 밑에 있을수록. 그러면 이 주기율표상에서 봤을 때 금속성 제일 큰 애는 뭐야? 일족 중에서도 맨 아래 프랑슘이 금속성이 제일 센 애예요. 얘한테는 뭐 금속 중에서 누구도 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반대겠죠. 이제 비금속은 뭐가 되겠어? 힘이 제일 센 애는 오른쪽에 맨 위야 맨 아래야. 분위기적으로 맨 위죠. 반대로 가야 되니까. 일족은 왼쪽에 맨 아래였잖아요. 비금속은 오른쪽에 맨 위죠. 그래서 플루오르가 비금속성이 제일 센 애는 플루오르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칼라를 받으셨는데 이 칼라에서 보게 되면 회색은 금속을 나타내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어.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은 비금속인데 아래니까 뭐야? 금속성이라고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회색으로 된 것은 금속이고요. 이렇게 지금 오렌지색으로 본 건 비금속인데 화학에서는 이걸 비금속이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지. 물론 비금속입니다. 우리끼리 말할 때는 비금속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 얘가 제일 뭐 그런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단 하나 더 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화학 반응은 누가 잘하느냐? 우리는 아까 뭐랬죠? 반응성이 크면 클수록 위험하다고 말했었죠. 반응성이 큰 게 뭐냐면 금속끼리 보면 금속성이 큰 애가 제일 반응성이 센 겁니다. 금속성 중에서. 비금속 중에서는 비금속성이 제일 큰 애가 반응성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금속, 비금속을 굳이 뭐 나눌 필요 없고 어느 거랑 어느 게 제일 반응을 잘해요. 일족은 금속 중에서 반응을 제일 잘하는 1족이고요. 7족은 비금속 중에 반응을 잘하는 게 7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족, 7족이 금속, 비금속은 다르지만 반응성이 가장 우수한 애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기화산화물을 보면 그 금속이 1족에 해당이 되는 금속이라면 걔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말합니다. 1족을 뭐라고 말해? 1족이라고도 말하지만 알칼리 금속이라고도 말해요. 2족을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1족, 2족 중에 어느 게 더 반응성이 크다고요? 알칼리 금속이.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뭐라 했었죠? 어떤 사람은 무기화산화물이라고도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도 위험한 걸 딱 찍어가지고 알칼리 금속 화산화물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무기화산화물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위험한 애를 말할 때는 알칼리 금속 화산화물이라고 말하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요 할로겐 이제 7족 원소를 뭐라? 자, 1족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 2족을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고 7족을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할로겐족 원소라고 말하죠. 할로겐족 원소. 너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다음 여기 있는 0족을 불활성 원소. 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반응을 하는 걸 활성이라고 하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플러스 1가 쭉 몇 가 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화학 결합 손을 말하는 거죠. 자, 나랑 누구랑 뭘 해가지고 결합하려고 그래. 그럼 맨 먼저 결합하는 의미가 뭐야? 손 잡는 거잖아요. 여기 1족은
손이 하나입니다. 손이 하나예요. 근데 어쩌다가 몇 개일 수도 있어. 7개일 수도 있어. 플러스든 마이너스 손수는 똑같거든. 그래서 1개이거나 7개인데 대부분 몇 개로 해? 1개로 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얘는 뭐야? 플러스 2가이거나 마이너스 6가이거나 플러스 손이 2개죠. 손이 3개, 손이 4개. 자, 얘는 손이 없어서 결합을 못해.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불활성, 비활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시는 것처럼 누구랑도 결합하지 않고 혼자 있다. 왜? 결합할 손이 없으니까 결합을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얘는 손이 하나, 얘는 손이 2개, 얘는 손이 3개, 얘는 손이 4개죠. 플러스로 해도 4개고 마이너스로도 얘는 4개니까 무조건 4개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네. 아, 이게 결합 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암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다 그렇고, 다른 거는 필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네. 원자 번호가 이게 1번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조그맣게 여기 위에 써 있는 게 1번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2번이라고, 여기 2라고 써 있죠, 위에. 여기 3이라고 써 있어요. 3. 안 쓰면 3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거 3. 그죠? 네. 4, 5. 그래서 요게 바로 뭐예요? 얘가 보면 원자 번호. 간단하게 화학을 할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들이 무조건 원자 번호 순서대로 암기하셔야 돼. 그래야 편해. 나중에. 20번까지. 근데 1번은 1쪽이고 건너뛰어가지고 2번은 어떻게 바로 그냥 0쪽으로 갔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야. 3번부터 10번까지, 11번부터 18번까지, 20번까지만 하자고. 20번까지만.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요만큼이 매우 중요한데 20번, 19번까지 들어갔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요만큼이 매우 중요한데 다 들어갔잖아. 20번까지 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있는 플로르, 염소, 브롬, 요오드 모르는 분 있어 없어? 없죠? 요거 무조건 암기가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주기율표상에 영족원소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요거, 영족원소. 그 다음에 뭐 여기 탄소는 4족에 있는 거 아실 것이고, 산소는 여기 지금 6족에 있는 거 아실 것이고, 그죠? 이 정도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소 바로 밑에 소수점으로 1.008. 그 다음에 여기 헬륨 밑에 4. 그 다음에 여기 뭐 리튬 밑에 6.9. 이게 뭐예요? 화학에서는 질량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원자량이라고 그래요. 원자량이라고. 그래서 우리 원자량을 알아야 그 유명한 분자량을 알고, 분자량을 알아야 다른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부분이 딱 반반이야. 1번부터 20번까지를 보게 되면 어떤 것은 원자량의 2배가 질량수입니다. 이거 지금 6.9라고 암기할 사람은 그냥 7로 암기하는 거야, 7로. 그래서 어떤 반 정도는 원자 번호에 2를 하면 질량수가 되고, 어떤 거는 원자 번호에 2를 하고 플러스 2를 더해주는 게 또 질량수가 있어요. 그거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게 별로 없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부할 양이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첫 시간이니까 공부할 양이 얼마 없을 때 해놔라. 그래야 나중에 실기 때 가서 고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실기 때는 통째로 암기해야 돼, 이거를. 근데 책을 통째로 암기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암기하면 힘드니까 지금 조금 여유 있을 때 해놓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할 때마다 이걸 가져다가 쓸게요. 그죠? 자, 됐습니다. 이제 볼게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인류위험물의 표를 쉽게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몇 개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자, 일단은 HClO3. 이거 포기하지 말고 한번 열심히 들어보세요. 다 쉬우니까. HClO3가 얘가 표준입니다. 표준. 수소 하나에다가 염소 하나에다가 산소가 3개일 때가 딱 표준이야. 표준. 근데 얘보다 산소가 하나가 많다.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과하다 하죠. 과. 그러면 얘 이름이 지금 염소산이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하나 많으면 이름이 뭐가 돼야 되겠어?
여기가 4개가 되면서 앞에 과자 붙어가지고 과염소산이 되는 겁니다. 표준을 먼저 아시고, 표준보다 하나가 많아 과염소산. 자, 이게 HCl2가 되면 뭐가 되겠어? 하나가 부족하죠. 부족하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얘가 HCl2가 되면서 염소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더 적으면 HCl5가 되겠죠. 더 안타까우냐? 차죠. 차염소산이에요. 이거 차염소산. 요것만 알면 인류염물의 3분의 1 안 겁니다. 자, 일단 표준값은 뭐야? HClO3. 그죠? 하나가 많으면 과, 하나가 적으면 두 개가 많으면 차. 이렇게 이야기하면 4개를 공부한 거죠. 4개를. 자, 이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하고 나중에, 자, 우리 교재를 보면 3번에 염소산 염류라는 게 나옵니다. 염소산 염류. 자, 염소산 염류는 아까 우리 유염등급 1등급에 맨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정수는 50kg이죠. 자, 이거의 정의가 뭐냐? 정의가 뭐냐? 좀 전에 봤던 염소산 HClO2죠. 우리 교재 그대로 이게 써 있습니다. 이거 별로 하지 마시고, 잘 안 보이니까. HClO2에 수소를 금속 또는 양이온으로 치환된 형태의 화합물의 총칭이에요. 자, 치환이라는 게 뭐죠? 자리 바꾸는 거죠. 자리 바꾸는 거. 자, 그러면 똑같아. HClO2에 요 수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다른 게 이 안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다른 게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금속이나 또는 양이온이 수소 대신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자리를 바꾸려고 하면요. 수소가 아까 어디 있었나요? 수소가 여기 1쪽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 수소는 1쪽에 있는데 다른 거 전부 다 회색인데 얘만 약간 오렌지색이잖아요. 수소는 2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수소는 비금속이잖아. 수소는 비금속인데 화학 반응성은 요 주기율표에 나타나 있는 거야. 주기율표에. 이 수소를 누가 금속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얘는 화학으로 말하면 얘는 금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화학으로 말하면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손이 몇 개예요? 1개죠. 자, 자리 바꾸려고 하면 1개짜리가 나갔으면 1개짜리가 들어와줘야 된다는 거야. 자리 바꾸려면 1개짜리가 나가는데 2개짜리가 들어오면 자리를 바꾸는데 매우 복잡한 경로가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치환이라는 것은 뭐가 자리를 바꾸는 거야? 똑같은 성질이 있는 것끼리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요 중에 하나가 나갔으면 요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딴 애가 들어오면 이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소가 나갔으니까 이 플러스 1가짜리가 나갔죠. 그럼 누가 들어와야 돼? 플러스 1가짜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자리를 바꾸면. 그럼 플러스 1가짜리 중에 유명한 애가 바로 뭐야? 여기 수소 바로 밑에 리튬, 나트륨, 칼륨. 물론 얘네들이 들어와도 돼. 이론적으로는. 근데 얘네들은 시험에 안 나와. 꼭 시험에 나오는 건요. 나트륨, 칼륨이 유명한 애다 보니까 나트륨, 칼륨이 얘네들 대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수소 대신에 뭐가 들어갑니까? 칼륨이 자리를 바꾸고 얘가 바로 뭐야, 이제? 금속이죠, 금속. 그 다음에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암모늄이라는 애가 양이온이야. 암모늄이라는 애가 NH4, 이렇게, 얘네가. 그래서 보나마나 시험에 나올 때는 염소산 염류는 KClO2, NaClO2, NH4, ClO2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이거를 우리가 하나를 말할 때는 얘 이름은 뭐야? 염소산 칼륨. K 칼륨이잖아요. 얘가 들어가면 뭐야? 염소산 나트륨. 얘는 뭐야? 염소산 암모늄이라고 이따가 이름 볼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들을 한 번에 일컬으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뭐뭐 등, 뭐뭐류라고 말하죠. 얘는 뭐야? 염소산 염유다 이거죠. 요 세 개를 한 번에 일컬으려고 해요. 물론 이거보다 리튬이 들어가도 돼요. 실제적으로. 아까 똑같이 일가였으니까.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고. 그냥 나오면 칼륨, 나트륨, 암모늄이 취하는 것으로 문제가 나오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보통 시험에서는 우리 교재에 보니까 뭐만 하나 만났어?
아 염소산 나트륨만 나왔죠? 나트륨만. 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예.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뭐 그냥 마저 할게요. 자 아까 그 표에 보면 그 두 번째에는 뭐가 있었어요? 염소산 염류라는 게 있습니다. 염소산 염류. 이건 뭐야 또? 염소산 아까 뭐였지? HClO3 염소산이죠. 염소산에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야. 요 수소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금속. 뭐 아니면 뭐야? 칼륨 아니면 나트륨. 그 다음에 양이온 뭐죠? 암모늄. 예. 으로 치환된 형태를 총칭해서 그냥 염소산 염류라고 해요. 두 번째 50kg이었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 이제는 과염소산 염류는 또 뭐가? 기준물질이 뭐야? 과염소산이 기준물질이죠. HClO4. 요거에 수소 대신에 또 뭐가 들어가? 금속. 칼륨 아니면 나트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이온이 치환된 것을 말합니다 라고 하니까 자 아까 우리 유염등급 1등급이 4개 있었습니다. 4개. 4개 중에 몇 개를 한 번 해봤어? 3개를 한 번 해봤죠. 염소산, 아염소산, 과염소산. 차염소산은 그것은 우리 아까 그 표 바로 밑에 행정안전을 정하는 것에 있어. 차염소산 염류가. 그러니까 걔도 인류는 인류인데 걔는 1등급은 아니지. 산소가 많을수록 위험하겠죠. 근데 차염소산은 산소 하나밖에 없었잖아. 3개짜리, 4개짜리, 2개짜리. 맞죠? 그런데 하나짜리는 위험물이긴 한데 1등급까지는 아니. 산소가 몇 개 없으니 하나밖에 없으니까 걔는 차염소산 염류는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4개가 전부 다 뭐야? 인류위험물이네. 수소 대신에 자리 바꾸면 그럼 4개 중에 3개 한 겁니다. 그죠? 예. 지정수량 50kg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염소산 염류를 다시 아까 이야기했고요. 말한 것처럼 원래는 하나만 보면 요 대신에 원래 뭐가 있었던 거지? 수소가 있었던 거잖아. 이름이 뭐였지 얘가? 아염소산이었었죠. 네, 그 중에 이제 NA가 자리를 바꾼 겁니다. NA가 바꾸고 K가 바꾸고 NH4가 바뀐 거예요. 이름만 이제 붙이면 돼. 아염소산이었던 애가 나트륨으로 들어갔으니까 아염소산 나트륨, 아염소산 칼륨, 아염소산 암모늄.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뒤에서부터 이름을 읽어줘요. 이제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다 정리될 거야. 그죠? 대부분 물론 어떤 건 앞에서부터 읽어주는 것도 있는데 거의 다 뒤에서부터 읽어줘요. 뒤에서부터. 자 보통 이름은 되게 쉬워요. 산소가 있으면 분명히 산자가 들어가야 돼. 자 따로따로 얘는 뭐지? 나트륨. 얘는 뭐지? 염소. 얘는 뭐죠? 산소. 그럼 얘네들로 이루어졌잖아. 3개로. 그럼 산소가 있으면 산자 꼭 들어가고요. 염소에서 염자 꼭 들어갑니다. 나트륨에서 나트륨 나자가 꼭 들어가는데 나트륨은 맨날 끝이 여기니까 보통은 항상 금속을 앞에다 써. 요즘에 조금 세상이 바뀌긴 했는데 원래는 남녀 이랬잖아. 남녀. 플러스가 보통 남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항상 금속이 앞에. 요즘에는 남녀에 따라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화학식은 항상 금속 비금속이 있으면 금속을 항상 앞에 써. 예. 그러면 얘 이름 부를 때 다 불러주는 거지. 예. 얘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뭐야? 아자는 하나가 사실은 부족했다는 의미니까 의미 없는 거고 염소가 있으니까 산소가 있으니까 나트륨이 있으니까 나트륨. 그래서 이름만 딱 들어봐도 얘는 뭐다? 염소와 산소와 나트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네요라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죠? 똑같은 얘기죠? 얘는 이제 염소와 산소와 칼륨이니까 아염소산 칼륨, 아염소산 암모늄 요 3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교재는 뭐만 나와 있어요? 아염소산 나트륨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얘가 아까 말했죠? 이 상태를 뭐라 그래? 이 상태를 이름은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오늘 봐가지고 얘가 물질이죠. 물질이고 분자입니다. 화합물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옆에 막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산소는 여기에 묶인 몸이야. 묶여서 얘가 얘랑 반응하려면 떨어져 나와줘야 돼. 지금 상태는 뭐예요? 꽁꽁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몸이니까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가 만약 아까처럼 분해를 했다라는 건 뭐지? 쪼개진다는 거잖아. 쪼개지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가연물과 결합할 수 있겠죠. 그 뜻이에요. 화음 여기에 있는 애 산소는 결합을 못한다. 여기 묶여있는 몸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오면 그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때 위험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까 화합물 상태에서는 안정하다. 그리고 화합물 내에 산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류 위험물 중에 산소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산소 있는 거죠. 그러면 화학식으로 볼 때는 O가 어쨌든 몇 개든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글로 봤을 때는 산자가 없으면 이건 인류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 산자가 꼭 산자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죠? 예. 탄소가 있으면 탄자 꼭 들어갑니다. 질소가 있으면 질자 꼭 들어가요.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끊어보면 이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물질인지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반응식 하나만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뭐야, 이거 다 나왔네. 이거 마저 끝내려고 했던 모양이네. 이번에는 염소산 염류. 아까 정리했죠? 자, 염소산이 HClO3였는데 수소 대신에 나트륨이, 칼륨이, 암모늄이 들어가면 이름은 뭐야 이제? 염소산 나트륨, 염소산 칼륨, 염소산 암모늄이 됩니다. 요걸 뭐라고 말해? 염소산 염류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과염소산 나오겠지 뭐. 과염소산 염류 똑같죠? 예. 수소 대신에 칼륨, 나트륨, 암모늄 들어갔습니다. 과염소산 나트륨, 과염소산 암모늄. 예. 집중적으로 하니까 뭐 이제 말하기도 힘드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 이게 지금 뭐야? 인류 위험물 중에 1등급에 있는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차염산 염류도 해놨네. 친절하게도 해라. 그죠? 얘는 뭐지? 인류는 인류인데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똑같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중요한 거 하고서 쉴게요. 자, 아염소산 염류가 있는데요. 아염소산 나트륨을 봤네요. 염류라는 물질은 없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세 가지 중에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아염소산 나트륨의 분해 반응식. 자, 보통의 화학 반응식은요. 여기 반응식 많이 보셨잖아. 그죠? 예.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만나서 뭘 만듭니다. 뭐 이거 많이 보셨어. 이거는 분해가 아니지. 이건 화합이잖아. 화합. 대부분은 둘이 만나서 뭘 하잖아. 그죠? 근데 얘는 분해니까, 분해는 뭐야? 자기 혼자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쪼개지는 걸 분해라고 하잖아. 하나가 두 개로 쪼개지든지 하나가 세 개로 쪼개지면 뭐라고 말해? 그거를 분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인류 염물은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반응식도 있지만 분해 반응식이 제일 중요하다. 분해 반응식.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반응식이니까 인류 염물은 분해 반응식. 자, 그래서 아염소산 나트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가 적으니까 ClO3여야 되는데 둘이니까 A인데 염소산 수소가 있었으면 끝나는 나트륨이니까 아염소산 나트륨이에요. 이것이 얘가 제일 어려워 사실은. 아염소산은 한 번에 분해해서 산소가 나오는 게 아니야. 한 번 분해해서 뭐가 나와? 이름이 3니까 염소산 나트륨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만 암기하면 이게 제일 어려운 반응. 처음부터 어렵게 나왔네.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이 나옵니다. 이것도 지금 하면 좀 복잡하니까 이따가 쉬운 거를 통해서 반응식을 한번 완결시켜 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오면 얘도 이해가 돼요. 우리는 뭐 필기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깊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실기 때 좀 쉬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일리 온 거죠. 얘가 한 번 분해 반응해서 뭐 지금 염소산 나트륨과 염화나트륨이 나왔는데요. 얘가 이제 다시 일이 온 겁니다. 얘가 다시 가열하다 보니까 최종 결론은 뭐가 나와야 이 식 완결되는 거야? 나왔지? 산소? 뭐 이 이야기 하는 거죠. 봐라, 분해 반응하니까 산소가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나오지 않았느냐? 얘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분해 반응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한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게 아염소산 나트륨의 산소 분해 반응식이다라고 보시면 돼. 요 산소가 이제 옆에 가연물이 있다고 하면 반응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여기 앞에 있는 숫자 맞추는 게 오늘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개수 맞춘다고 하죠. 개수. 개수 맞추는 거는 이따 간단한 거니까 이따 맞춰보시면 돼. 또 필기 때는 이걸 그 시험지에 이게 써 있겠죠. 써 있으면
그 중에 틀린 거 찾아내면 되는 거야. 쉬운데. 필기 때는 내가 이걸 다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연습하시면 된다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염수한 나트륨을 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자, 우리 교재 볼게요. 자, 일반 성질 중에 가번의 분해 온도가 나와 있어요. 350도씨. 근데 암기할 만할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암기 안 할 거예요. 100점 맞을 거 아니니까. 그다음에 분해 완화식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번, 다번. 이거 아까 다 이야기했던 얘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2번의 위험성에 가번. 관리사 같으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위험물이니까 하는데, 가번 정도는 좀 암기하셔요. 얘는 산과 작용하여 유독한 이산화 염소를 발생한다라는 거 정도 안 해도 되는데, 자, 나머지는 뭡니까? 아까 다 설명했던 거잖아. 다 공통성질 안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공통성질. 그러니까 아주 전체적인 개념은 다 똑같아, 이제. 반응식만 다른 거예요. 단지 이제 얘만의 어떤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얘만의 특이한 성질 한두 개를 암기하면 점수는 좀 더 올라가요. 그런데 얘만의 특이한 성질을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겠다. 안 해도 돼. 그래도 기본 점수는 나와주니까. 여기서 다 똑같은 거 뭐만 하나 특이사항이에요. 2번의 위험성의 가번. 산과 작용하여 유독한 이산화 염소를 발생한다. 라고 말하는 것만 얘 특이사항이지 나머지는 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보신 거잖아.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